예, 법원 행정처장님, 중책을 맡게 되심을 축하드리고, 아울러서 지금 법원 상황을 빨리 좀 저기에 정상화 시켜가지고 다시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는데 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. 이번에 일련의 이 사건들을 쭉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많이 놀라셨을 거고, 또 법원의 그 민낯이 좀 드러나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. 전 영장에 대해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항상 영장 법관이 그 고독한 결단을 하기 위해서 새벽 늦게까지 기록에 파묻혀가지고 새벽 한 2시, 3시 돼가지고 결론을 내시고 하는 줄로 알았는데, 보니까 중간에 직원들 다 퇴근하고 난 다음에 카피도 뜨고 뭐 여러 가지 바쁘시더라고요. 이제는 영장 항고제가 좀 도입돼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하는데, 처장님 기본적으로 영장 항고제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장 항고제에 대해서 그전부터 많은 논의가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영장 항고제도를 주장하는 쪽도 예, 잘 알고 있습니다. 자, 제 시간이 지금 얼마 없어요. 그건 저희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요. 근데 이제 이 민낯이 좀 일부 보였기 때문에 과거에 논의되어 왔던 거, 옛날에 이랬고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거는 아직도 해소가 안 됐다,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. 좀 더 솔직해지기를 원합니다. 예를 들어 저 성창호 판사 공소장에 보면은 영장 판사 3분이 같은 방에 근무하면서 사안에 대해 가지고 수시로 논의해오고 이런 말도 있고요. 그러니까 따로따로 고독하게 독립적으로 결정을 하신 줄 알았는데, 이거는 뭐 그럼 합의부 같은 걸로 운영이 됐나는 생각도 가끔 하게 됩니다. 근데 영장 재청구가 있지 않냐, 재청구하면 되지 왜 항고가 필요하냐라고 하셨는데, 지금 이런 점 때문에 재청구 해봐야 결국은 옆에 있는 동료 법관 혹은 수석부장 다 같은 식구끼리 그걸 다시 보기 때문에 심정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, 그래서 재청구율이 급속도로 낮아지고, 재발부율이. 그러니까 재청구를 해서 새로운 판단을 한다는 느낌을 전혀 못 받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드러났을 때의 판단은 조금 달라야 될 거 아닌가. 처장님, 저 영장 항고란 게 뭡니까? 예를 들어 중앙지법에 영장을 했으면, 청구했는데 기각됐으면은 항고하면은 중앙지법에서는 안 보는 거잖아요. 고등에 가는 거 아닙니까? 적어도 이제는 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영장은 서울 고등에서는 판단을 해줘야지, 새로 영장을 보는구나, 독립적으로 보는구나, 원점에서 보는구나, 그런 믿음이 갈 정도로 요번 이 영장 그 판사의 그 이면이 충격적이다, 이 얘기입니다. 옛날하고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. 이제는 뭐 영장 항고제가 들어오면 안 된다, 이것도 옛날 이유 가지고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처장님, 영장 항고제에 대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. 예, 그 말씀 취지 잘 알겠습니다. 영장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영장 항고 제도에 관한 필요성을 늘 주장해 왔습니다. 근데 다른 한편으로 살펴보면은 영장을 청구당하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또다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.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처장님, 예. 영장 재청구가 되게 되면 보안 수사를 해야 됩니다. 그러면 그 피의자는 다시 검찰청 가가지고 경찰서 가서 또 조사를 받아야 돼요. 그죠? 예, 그렇기 때문에 예. 그 부분, 그래서 추가 보안 수사를 여러 번 거쳐가지고 재청구가 된다고요. 근데 영장 항고가 되면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. 그냥 그때 당시 상황으로 그냥 판단을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? 예, 저희도 그 부분 사법 정책적 측면에서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. 예. 어쨌거나
옛날과 같은 그런 잣대로만 그렇게 하셔서는 조금 곤란할 것 같다. 이제는 모든 걸 백지에 두고 좀 생각을 하실 그럴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. 동의하시죠? 잘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이 전자법정 사업 입찰 비리 이거 오늘 이 별지로 이렇게 주셔가지고 제가 여쭙는데 여기 보니까 서기관 두 분하고 주사 두 분이 기소가 되고 징계가 됐어요. 그러면 담당 국장이나 심의관은 뭐 그냥 아무 처분을 안 받고 그냥 넘어갑니까?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부분도 저희 윤리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했습니다. 그래서 이 전산 정보 업무의 특수성상 그 심의관과 국장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만한 사정을 발견하지 못해서 아니,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특성이란 게 이제 굉장히 전문적이고 예. 기술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면 될까요? 예, 그렇습니다. 예. 그래서 그러면 책임을 질 만한 사람을 앉혀야죠. 국장이나 심의관에. 근데 지금도 법관 출신이 계속 국장하고 심의관 하고 있잖아요. 아니 책임 못 질 사람을 왜 국장에 앉히고 심의관에 앉힙니까? 법관들이 아주 디테일한 기술적인 부분엔 약하기 때문에 지금 책임을 못 지운다는 거 아닙니까? 이게 납득이 됩니까?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. 그런데 이 법원의 전산 정보 작업이라는 게 재판 업무라는 큰 거하고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기술적인 그 지식만 가진 사람이 이 사법 전자 업무를 총체적으로 설계 그 해나가기가 아니 그러면 어렵습니다. 그거는 그 재판 업무와 전산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옆에서 자문기구 같은 걸 둬가지고 전산 쪽에서 하고 있는 거를 야 이거 보고받고 재판에 적용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시 해봐라 라고 어시스트를 해야지 책임지지 않고 권한만 행사하는 이런 조직은 없다. 기본적으로 동의해 드립니다. 그래서 이번에 우선 개방하겠다 했잖아요. 예, 심의관 두 분 판사로 보아던 자리를 우선 점진적으로 한 명을 일반 직원한테 했습니다. 대법원 예. 갔을 때 점심 시간에 우리 위원들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예. 시연회까지 했습니다. 네. 이게 꼭 필요합니다. 이렇게 문제가 없습니다.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어요. 예. 근데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했던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. 앞으로 어떻게 장기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만큼 모르는 국장이나 심의관이 이제는 기술적으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책임 못 진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. 우리는 그때 설득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었는데. 장기적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장기가 것처럼 안 됩니다. 빨리 하셔야 됩니다.